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신문 1411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신문에서는 1만인 클럽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요서울 뉴스픽 시간입니다. 요즘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거로 시끌벅적합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하면서 상승세를 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대표 선거에서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후보들도 아주 다양한데요. 오늘 뉴스픽 시간에서는 정치권의 핫 이슈인 이대남, 이대녀 이야기와 함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에 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정두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출연인데 어떤가요, 기분이? 뭐 여전히 떨립니다. 많이 떨립니다. 지난주에도 많이 떨렸었나요? 뭐 아무래도 그렇죠. 혹시 지난주 방송 나가고 나서 주변 지인들이 보고 이렇게 평가하던 게 좀 있던가요? 글쎄요, 뭐 딱히 평가는 없었는데, 뭐 잘해보겠습니다. 더 열심히.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이번 주는 저희 일요서울신문 창간 27주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사가 실렸는데요. 그중에 뭐 이인재 전 의원 인터뷰,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 인터뷰가 실렸고요. 그 외에 뭐 경제에 아주 많은 기사들이 실렸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양한 기사를 볼 수가 있고 가파때 진행될 신문을 통해서 어떤 기사들이 실렸는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기사 이야기와 함께 요즘 정치권 이슈인 아이템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요즘 정치권의 핫 이슈 이대남, 이대녀인데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많이 헷갈렸었고요. 이번 일요서울 창간 특집으로 내년 대선 캐스팅 보트를 급부상한 이대남, 이대녀를 취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정두영 기자가 이대남에 대해 취재를 했는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줄임말이죠. 이대남이라고. 네. 이대남이 도대체 어떤 말인가요?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 20대 남자를 줄인 말이죠. 지금 현재로서 정치권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캐스팅 보트로 지금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유권자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난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많이 급부상을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이대남들, 이들의 정치적인 성향이 따로 있나요? 정치적인 성향을 저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시사되는 대목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지했던 20대층, 20대층의 어떤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당 쪽으로 조금 많이 기울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그럼 보통 정치 사회적인 이슈로는 어떤 것들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죠? 일단 가장 먼저 20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공정과 정의 가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20대가 가장 관심 있어하는 분야가 취직 그리고 입시 좀 이런 쪽으로 이슈가 몰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정과 정의의 가치에 좀 약간 시대 정신에 부합한 어떤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 이런 데서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네, 대체적으로 다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 만연한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러한 사람들이 지난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또 알고 보니까 이들이 국민의힘을 선택을 하긴 했지만 후보들을 실제로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건 아니다 또 이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만나본 사람들은 어떤가요? 일단은 제가 7명에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제가 직접 만나본 사람도 있고 제가 전화상으로 취재한 사람도 있는데요. 그중 한 10명 중에 한 5명 정도가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를 해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찍은 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원래 중도 성향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현 정권의 어떤 실정에 조금 실망을 한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 현 야당을 좀 지지하게 된 그런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당을 지지한다기보다는 현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일단 표는 국민의힘에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이들이 지지하는 성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 맞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당면한 이슈가 어떻게 보면 현 정부에 너무 불만이 많다 보니까 결국엔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이건데 그럼 현재 국민의힘 이 정치인들 중에서 이대남, 이대녀 요거를 가장 제일 대변을 잘하는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취재한 이대남의 경우에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을 가장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더라고요. 많고 현재 김웅 초선 의원에 대한 어떤 지지율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인터넷상으로 설전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이대남에 관련해서? 아무래도 젠더 이슈가 제일 많이 엮여 있고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젠더 이슈에 있어서 가장 주도적인 어떤 움직임을 지금 보여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 페미니즘과 여성 편향적인 어떤 정책들, 현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 의식이 높은 그런 정치적 인사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대 남들이 지금 현재 그 여성이 너무 지나치게 편중된 그 현 정책 기조에 대해서 지금 이준석 의원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좀 지지 성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말고 민주당 쪽에는 혹시 이대남을 대변하는 정치인들 또 누구를 고를 수 있을까요? 현재 지금 민주당 쪽에 대해서는 딱히 지금 이렇다 할 어떤 그 상징성이 있는 인물은 지금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현재 이슈가 되는 이 이대남 관련한 내용에서도 지금 국민의힘이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민주당 쪽 인사에 관해서는 그 20대 남들이 이대남들이 사실 언급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이번에 취재 과정에서. 네. 일부러라도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뭐 일부러 언급을 자제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으로 쏠려 있는 거죠. 그 관심이.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김웅 의원에 대해서. 근데 사실 내년 대권을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이대남이나 이대녀에 대한 이슈를 민주당 입장에서 자기 당으로 가져와야 될 텐데 그렇죠.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할까요? 지금 그래도 민주당 쪽에서 그 군 복무와 관련해 가지고 남녀 평등 복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어떤 기존의 정치 편향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 기존 어떤 진영 논리에서 이제 벗어난 그런 정책을 많이 지금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어찌 보면 당만 바라보자면 국민의힘이 의외로 이대남 이대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대남 이대녀 관련한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좀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 그 원동력은 뭐라고 보죠?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그렇고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던 그런 후보들 포함해서 지금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왔던 점 그리고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특히나 많이 부각됐던 그런 부분이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사실 지난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이런 이대남 이대녀에 관련 이런 이슈나 페미 이슈 같은 것들이 민주당보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더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표출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분위기를 계속 국민의힘이 가져간다라고 하면 내년 대선에서도 좀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실제 국회를 다니면서도 많이 느껴지고 있죠, 그런 게. 그런데 그 페미니즘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약간은 쉬쉬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독불장군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혼자 단독으로서 단기 필마로 대항마의 어떤 노릇을 일당백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좀 약간 이런 페미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사실 민주당에서도 지금 초선 의원이 한 40명이 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의원들도 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좀 보궐선거에서 좀 침체된 이 민주당의 분위기도 좀 업될 수 있을 텐데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아지지 못하는 얘기를 보면 좀 많이 아쉬운 게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좀 바뀌어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좀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 이야기가 좀 나와서 이제 뭐 분위기 전환 좀 할 겸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당대표 후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인데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누가 나왔나요?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금 현재 13명 정도가 지금 압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당대표만 13명이에요? 당대표 후보만. 후보만? 네. 꽤 많은데? 지금 출마 의지를 밝힌 사람도 있고 실제로 공식 선언을 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한 13명 정도, 12명. 이번 주가 지나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글쎄, 더 그건 쉽사리 속단하기 일입니다. 네. 일단 그러면 그 13명의 후보들 누구인지 한번 이름 좀 거론해 주시죠. 일단 5선 의원 중에는 지금 조경태 의원과 주호영 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4선 의원에는 홍문표 의원, 그리고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마 선언을 했다가 출마 포기로 돌아섰죠. 그리고 3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영석 의원과 조혜진 의원, 그리고 초선 중에는 김웅 의원과 김은혜 의원, 그리고 원외에서 지금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지금 복당 의지를 밝혔었죠. 그래서 지금 복당을 하게 될 경우에는 또 당권 출마가 좀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이 외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조만간 출마 의지를 확실히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내주에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고요.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뭐 공식적인 발표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이제 당 대표 후보로서 행보를 좀 하고 있는데 네. 뭐 본인도 그걸 숨기진 않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은데 소위 말해서 지금 영선이에요, 영선. 한 번도 국회의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의도에서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한 평가 어떤가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2030 세대를 대표해서 지금 현재 당내 쇄신과 변혁의 어떤 아이콘으로 지금 지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대체로 평가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보니까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위까지 올라간 게 있던데 네. 혹시 관련 자료 보신 적 있나요? 네, 그 관련 자료도 봤고요. 근데 여론조사가 다들 다르더라고요. 사실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 지금 1위를 한 경우도 있고 뭐 사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번 기사를 말씀드리면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최근에 한 여론조사인데요. 나경원, 주호영, 김웅 이렇게 순서가 나오는데 1위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차지했어요. 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봤는데 20.4%가 나왔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15.5%,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12.2%, 김웅 의원은 8.4%, 홍문표 의원은 4.3%. 정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원래 2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네.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1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인기 그 큰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지금 2030의 어떤 지지 탄력이 크게 받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언론 활동도 제일 많이 하고 있죠. 네. 네. 아무래도 그 기존 인지도 지금 언론 매체들을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지금 알려진 어떤 인지도, 다져진 인지도가 큰 힘이 됐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후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후보들 간 설전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조경태 의원이 로펌 정당이 아니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왜 이런 말이 나온 거죠? 아무래도 그 나경원 전 의원이나 지금 주호영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좀 그런 쪽에서 견제성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어찌 보면 두 후보 같은 경우 사실 당내에 좀 입지가 탄탄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뭐 조경태 의원이 견제성 발언을 한 것 같은데 뭐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로펌 정당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다른 들리는 말 보니까 이번 선거를 보면서 후보들이 영남 대 비영남으로 갈린다 이런 이야기도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어떻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일단 아무래도 지금 현 원내대표가 김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울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남권 출신이다 보니까 당대표만큼은 비영남권에서 배출돼야 된다. 말 그대로 그 당권을 지금 지역별로 분배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영남권 지금 이번에 그 후보들 중에서도 주호영 전 원내대표 그리고 조경태 의원, 조혜진 의원, 윤영석 의원 이렇게 지금 다 영남권으로 분류된 인사들이고요. 그리고 비영남권으로는 홍문표 의원 그리고 김웅초 전 의원 그리고 나경원 전 대표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 이렇게 지금 비영남권으로 확실히 갈려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무래도 홍문표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정권을 잡으려면 아무래도 영남 정당으로 좀 힘들지 않겠나 좀 이런 멘트도 했었고 그리고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 이미지를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하면서 영남권 후보로서 당의 외연 확장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많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지금 비영남 후보 중에 하나가 김웅 의원인데 네. 사실 김웅 의원도 좀 언론에 많은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김웅 의원의 이력을 좀 간단히 소개 좀 해줄 수 있나요? 네,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검사 20년 경력의 검사 출신이고요. 그리고 전남 여천 출신이고 그리고 그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1년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공개적으로 좀 반발을 했었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법무연수원 교수로 좀 자천성 인사 조치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권의 어떤 권력형 비리 의혹을 좀 수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검사들을 좀 좌천시킨다든지 좀 이런 부분에 회의를 느끼고 좀 사직서를 냈던. 예. 그리고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다시 좀 데려오겠다. 네. 그런 이야기 좀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네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모시고 오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그 당내 여론은 좀 어떤가요? 사실 그 당내 여론은 지금 반반입니다.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영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지금 주력 당권 후보들은 지금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당 내에서는 일부 또 일각에서는 굳이 외부 인사를 영입할 필요가 없다. 당 내 색깔부터 먼저 갖춰야 된다. 이런 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김웅 의원을 좀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나 세력 쪽에서는 왜 굳이 나간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다시 데려오려고 하느냐, 네. 아니면 굳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정치적인 식견을 구하느냐, 뭐 이런 좀 비판의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좀 본인이 친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네. 친분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 검찰을 나올 때도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그 당시에도 좀 자중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조언을 좀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뭐 당대표가 된 이후에 이제 이 나와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데 뭐 참 재미있어요. 지금 뭐 당대표가 되기도 전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그래서 좀 비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럼 또 다른 시각 중에 하나가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보면서 신구 대결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네. 뭐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이런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좀 중진 이산이다 보니까 네. 좀 구 세력으로 보고 김웅, 김은혜, 이준석 이런 사람들은 좀 젊은 청년이고 나이가 젊다 보니까 신세력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 같은데 이런 반응들은 좀 어떤가요? 여론들은? 여론 자체는 아무래도 당내 어떤 쇄신론의 중심에 있는 초선 의원들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 네, 좀 이런 어떤 젊은 2030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당내 쇄신론이 조금 탄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기득권 세력이랬죠. 기득권 세력의 어떤 반발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다소 저항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웅이나 이준석 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네. 좀 기본 이력에 대한 소개가 많이 있었는데 네. 김은혜 의원에 대해서는 좀 모르는 사람들 좀 있어요. 네. 김은혜 의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준다면 어떤 걸 좀 짚어줄 수 있을까요? 네,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MBC 앵커 출신입니다. 그리고 2008년에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외신 담당 제1부대변인으로 공직 생활을 좀 시작을 했었고요. 그 뒤로 이제 KT 커뮤니케이션 정무로도 좀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후에 MBN 뉴스에서도 좀 앵커로 잠시 활약을 했었고요. 사실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언론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좀 존경했던 그런 기자이자 앵커였는데 사실 정치권에 들어갈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보니까 MB 라인으로 해가지고 청와대까지 들어갔고 이후에 KT까지 간 걸 보고 상당한 라인이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국회의원까지 됐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언론 기자들은 자기들이 취재하는 선후배로서 보면서 많이 좀 부러워하는 약간의 그런 좀 분위기도 많이 네, 있었고 맞습니다. 실제로 또 이게 국회의원 되고 난 다음에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은 좀 당찬 모습 좀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당대표 선거 사실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김웅, 김은혜, 이준석 이 세 사람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옴으로 인해서 좀 활력이 북돋아지고 좀 정국민적인 이슈가 많이 주목되는 그런 효과를 좀 가져온 것 같은데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반응들이? 최근에 지금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좀 그 김은혜 의원의 지금 발언이 조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그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서울시장을 낙마한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전력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새 판을 짜야 된다. 돌려막기는 안 된다. 좀 이런 어떤 강한 멘트를 좀 날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은 낙마 한번 돌려막기는 안 된다. 네, 돌려막기는 안 된다. 이렇게 워딩이 나왔었죠. 어떻게 보면 좀 세게 견제구를 날린 건데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보궐선거에서 떨어지고 난 이후에 좀 조용히 자맹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기사들을 살펴보니까 이제 여의도에 사무실도 재계약을 하고 뭐 당대표 나가겠다고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좀 들리고 있더라고요. 혹시 추가로 들은 얘기 좀 있나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지금 최근에 여의도 산정빌딩에 전당대 캠프를 좀 마련을 했죠. 그리고 지금 본격적으로 당권 도전 출마 선언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내 지지 기반이 그래도 지금 주호영 전 원내대표와 거의 쌍벽을 지금 이루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유력 후보로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사실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를 이길 거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투표 전날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아마 이기는 걸로 알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번 당대표 선거에 나왔는데 당선되면 다행이지만 또 떨어질 경우에 어떻게 보면 거의 정치적으로 은퇴를 해야 되는 수준이 아닌가.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정치적 재기가 힘들 것이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호영 대표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 지지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없지만 과거 지역구에 가면 지역구에서 거의 연예인급이에요, 인기가. 시장이든 어디든 선거 유세 활동으로 가면 주변에 많은 지지자들이 와서 둘러싸기 때문에 진짜 연예인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연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되게 재밌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수 정당이 기존에 좀 취약했던 수도권에서의 어떤 지지 기반을 좀 갖춘 면모가 있기 때문에 이번 어떤 당권 도전에서 좀 큰 활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일각이 기대도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이번 당대표 선거를 보면 뭐 신구 대결이든 뭐 다른 어떤 대결이든 간에
결국에 보면 겹치는 데가 있어요. 네. 젊은 청년들, 그다음에 구 라인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단일화 이슈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예상되나요? 근데 단일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제가 최근에 인터뷰를 했지만 사실 그게 정치 철학이 맞아야 된다는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뭐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지만 가장 우선적으로는 뭐 초선 그룹 위주로 그리고 기존 어떤 당권 세력, 당권파 위주로 이렇게 갈려서 단일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도 단일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일부러 물리적인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다들 이제 약간 단일화해서 거리를 두는 것 같은데 네. 아마 본 게임이 시작하게 되면 결국은 이 젊은 초선 의원들이나 이준석 전 최고위원 그리고 나경원, 주호영 의원에서도 분명히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면 지지 득표상으로 네. 게임이 안 되잖아요. 서로 갈라먹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단일화 이슈, 뭐 시간 문제일 뿐이지 꼭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스케줄이 어떻게 되죠? 스케줄 일단 전당대회는 6월 10일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그 자체 여론조사 그리고 모바일 ARS 선거인단 투표가 6월 7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지금 그 투표 비율이 이제 되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당원 투표 70%, 일반 여론조사 30%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젊은 층, 초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룰을 좀 바꾸길 원해요. 네. 그렇지만 중진 의원들은 아닐 텐데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죠? 당내에선 지금 뭐 반반입니다. 사실 뭐 이제 7대3 기준 비율을 갖다가 6대4나 5대5로 지금 바꾸자는 뭐 당내 초선 그룹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 당원 당규를 쉽게 바꾸지 못한다는 또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속단하기 이른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투표 비율이 되게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원 투표가 좀 약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경원, 주호영 의원, 그 의원에 비해서 이걸 바꾸지 못하면 아무리 지금 돌풍이 분다라고 해도 네. 초선들이 과연 당대표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좀 의구심이 들어요. 네. 지금 뭐 본인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텐데 근데 이 당대표 이 투표 비율을 바꾸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나경원 아니면 주호영 둘 중에 한 사람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그 결국은 7대3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호영, 나경원 후보가 좀 유리하다고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런 얘기가 들려요.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였는데 나경원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게 좋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유인태 전 의원이 한 이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황교안과 아무래도 황교안 전 대표와 좀 콤비를 이룬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강경 보수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어떤 지금 현재 당 쇄신론 여기에는 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차라리 구태 정치의 상징이라고 여겨지는 나경원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후보들이 많다 보니까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13명 정도라고 합니다. 역대 어떤 당대표 그 선거보다 좀 뜨겁고 치열한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호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 많은 후보들을 어떤 선거전을 치러서 제대로 된 한 명의 당대표를 뽑느냐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 선거를 지켜보는 게 상당히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좀 정 기자 입장에서 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좋을지 몇 가지 조언 좀 한번 해줘 보시죠. 죄송합니다. 미안. 순간 딴 생각했어요. 포인트 한두 개 정도만 하면 되지 뭐. 네, 다시 한번 질문 주세요. 이번 국민의힘 이 선거 어떤 관전 포인트를 갖고 보는 게 즐거울까요? 일단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같은 경우에는 신구 대결 이 구도가 가장 핵심이고 쟁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누가 당선되느냐 20대 30대를 대표하는 어떤 초선 그룹이냐 아니면 원래 기성세대가 또 당을 다시 당권을 차지하느냐 좀 여기가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여러 후보들이 있고 좀 몇몇 후보들 같은 직접 만나고 인터뷰도 해봤지만 내년 대선을 앞뒀기 때문에 좀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런 후보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좀 있고 또 그러면서 이왕이면 좀 더 젊은 후보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뭐 당원들 입장은 뭐 다를 수가 있으니까 결과는 뭐 6월 돼봐야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왕이면 보수당이 좀 제대로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당 대표가 이번 기회에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아이템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정치 아이템들도 많지만
국민들께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기사로 오늘 구성해 봤는데 좀 재미있으셨나요? 뭐 다음에는 저희가 또 재미있고 즐거운 아이템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